자, 그러면은 이제 삭제 기능, 그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삭제 기능 구현 들어가 볼게요. 전 교시에 진행했던 이 추가 기능이요. 녹화가 제대로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는 여기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버튼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벤트가 안 걸려 있는 상태니까요. 삭제 버튼이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프로페서 폴더 안에 index.js입니다. 자, 여기 삭제 버튼에서 이제 타입은 버튼 잡아주고요. 온클릭 시에 이제 온 딜리트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이벤트 함수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위쪽에서 또 이벤트를 정해줘야죠. 자, 삭제 버튼 클릭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유즈 콜백 걸고 배열 하나 잡아주고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그 이벤트 함수 처음에 그냥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 버튼 클릭됐다라는 게 동작하는지 체크해 볼게요. 네, 잘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부 똑같은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버튼을 눌렀는지를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출력되고 있는 이 변수를 버튼에 숨겨줘야 돼요. 그래서 버튼에 어떤 변수를 숨기고 싶을 때는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을 내가 만들면 되죠. 데이터 id는 v.id가 걸어주고요. 하나 더 걸게요. 데이터 name은 v.name을 걸겠습니다. 출력되고 있는 내용 중에 버튼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보내고 싶은 내용을 데이터 속성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벤트로 가서요. 자, 삭제할 교수의 아이디와 이름을 취득할게요. 일단은 버튼부터 취득하죠. 클릭된 버튼 자체를 취하기 위해서 2.current 타겟으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는 데이터셋으로 접근하면 되죠.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데이터셋은 데이터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는 속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근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이름도 같이 접근합니다. 콘솔.log 이렇게 해서 잘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콘솔 쪽에서 삭제 버튼 누르면 9903번에 뭐 이런 사람이 선택됐다 라고 나온 거죠. 백엔드한테는 일련 번호만 보내주면 돼요. 근데 네임 값을 받은 이유는요. 삭제 여부를 확인시키려고요. if window.confirm 누구누구 교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만약에 여기서 아니오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return 걸어서 이제 처리를 중단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삭제를 위한 그 백엔드 요청을 또 정의할게요. 삭제를 위한 백엔드 요청 정의를 할게요. 이때는 딜리트 방식으로 요청하면 되죠. 자, 프로페서에 보낼 건데
이때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내야 되니까 매뉴얼 true고요. 자, URL은 프로페서로 보내고 메소드는 딜리트 방식. 로딩만 있으면 되죠. 자, 이 로딩을 딜리트 로딩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 바꿔서 받을게요. 그 다음에 딜리트 패치 딜리트라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URL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푸시나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슬래시하고 일련 번호 값을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일련 번호를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URL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아래서 다시 재정의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리패치 함수를 호출하면은 딜리트 방식으로 프로페설로 요청을 보내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요. 자,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 이 주석은 빼야겠네요. 이거 좀 전에 했었던 코드예요. 자, 입력, 수정, 삭제 이후에 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async await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백엔드에 삭제 요청을 보낸 후 현재 표시되고 있는 항목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async await로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거 코드를 그냥 만들어 버렸네요. 자, URL을 정의하는데 프로페서 밑에 슬래시 일련 번호. 삭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받아올 게 없어요. 삭제는 지워진 거니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자, 에러 났을 때 에러 처리하고 삭제가 됐다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낼게요. 자, 일단 이렇게만 해보죠. 자, 맨 밑에 있는 제 이름을 지어볼게요. 일단 여기서 네트워크 탭을 열어놓고요. 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누르면 중단하겠죠? 확인 누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백엔드에 요청되는 게 있으면 여기 뭔가 생길 거예요. 자, 9909로 이제 백엔드한테 요청을 보냈네요, 얘가. 자, 헤더 보면은 딜리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냈고요. 백엔드를 확인해 보면은 딜리트 방식으로 지금 이 주소로 요청이 프론트한테 들어왔고요. 자, 확인 누르면 이제 백엔드한테는 지워졌을 거예요. 자, 이 백엔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맨 마지막에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어졌죠? 근데 화면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분명히 마지막 항목이 지워져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백엔드한테 처음에 받아왔었던 내용, 백엔드한테 받아온 요 데이터에 백엔드가 갖고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복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얘를 백엔드한테 지워주세요라고 해서 이 복사본이 같이 반영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력되고 있는 쟤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자, 1교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지금 1교시 실습이 좀 1시간 반, 1교시 진행이 좀 1시간 반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시간을 좀 맞추려고요. 잠깐 이 파일을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코드 좀 정리 좀 하죠. 자, 지난주에 했었던 거에서 이제 중복되는 코드는 배제하도록 할게요. 검색 폼 이벤트도 지난주에 한 거고, 삭제 버튼 클릭 이벤트 오늘 구현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 코드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HTML 쪽은 뭐 딱히 바뀐 거 없죠? 근데 이제 삭제 버튼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있네요. 자, 구현 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수정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먼저 걸었죠. 수정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건 게 먼저였고요. 요 이벤트 구현을 하기 위해서 AJAX 요청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순서예요. 백엔드 요청을 준비를 하고 이 요청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동작되게끔 네, 이렇게가 세 번째입니다. index.js 파일에 이제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요거 구현 그 50분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지금 백엔드에 삭제 요청을 보내고 화면에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구현할 차례인데요. 여기부터 코드가 좀 어려워져요. 지금 get 방식의 요청으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 중인 내용은 이 데이터라고요. 이게 이제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화면에 출력 중이고요. 근데 아래쪽에서 이제 삭제를 수행하게 되면은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지워주세요 라고 삭제 요청을 보낸다고요. 그러면은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여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한번 더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처음에 100개가 출력되고 있었다면 삭제를 1개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백엔드한테 99개를 다시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인터넷을 정액제를 쓰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용이 나가요. 네트워크 패킹료가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애당초 갖고 있던 이 100개의 데이터에서
삭제된 거 하나만 얘가 수동으로 지워버리면은 이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지금 유즈 엑시오스한테 받아온 이 데이터가 읽기 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한 개를 골라서 지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use state를 써서요, 상태 변수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변수를 화면에 출력을 해요. use axios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이 데이터를 이 상태 변수한테 업데이트를 쳐줘요. 그리고 딜리트가 되면은 삭제 결과를 다시 상태 변수한테 업데이트를 쳐줘요. 화면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전면적인 수리입니다. use state 지금 여기 받아놨으니까요. 화면에 출력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const 프로페서 한 다음에 set 프로페서라고 만들게요. 화면에 출력 중인 내용을 이 프로페서로 다 바꿔줘야 돼요. 쭉 내려가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맵이 아니라 프로페서에 대해서 반복을 다 바꿔줍니다. 그럼 저 상태 변수는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게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는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훅을 하나 더 넣습니다.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데이터가 있다면 상태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유즈 이펙트를 거는데 얘가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바뀌었다면 데이터가 있으면 set 프로페서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상태 변수에 엎어치는 거죠. 조금 더 빠르게 동작을 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쳐주면 되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리턴해줘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가 됐다. set 프로페서를 수행하면서 현재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와요. 이 커런트가 현재 화면에 출력 중인 데이터죠. 거기서 필터를 걸어요. 걸러내는 거죠. 뭘 걸러내느냐? 각각의 항목이 갖고 있는 ID 값과 내가 삭제하겠다라고 선택했던 이 ID 값이 다른 것만 걸러내요. 그러면은 삭제하겠다고 한 거를 빼고 나머지만 살아남는 거죠. 자, 이제 삭제가 다 됐어요. 자, 9905번 권혁일 교수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뜨고 화면에서도 날라지는 거죠. 페이지 리프레시가 발생을 안 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하나 할 때마다 페이지가 리프레시 된다? 그거는 제대로 된 프론트엔드 개발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 요게 삭제예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일단은 화면에 출력할 데이터를 상태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을 저걸로 바꿔줘요. 출력되는 변수를 기존의 데이터에서 이 프로페서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새롭게 유즈 이펙트를 걸어서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한 프로페서라는 상태 변수에 갱신을 해주는 코드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백엔드한테 삭제 요청이 들어갔다면 그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 중인 변수에 갱신해주는 처리를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돼요. 자, 일단 요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수정 화면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수정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페이지랑 비슷하게 생긴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죠. 자, 새 파일 한 다음에 edit.js라고 이제 프로페서 페이지 안에다 넣겠습니다. 자, myrfc라고 해서 이제 제목만 좀 복사할게요. 네, 프로페서에 대한 edit라고 페이지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록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타입 버튼 넣고요. 온클릭. 자, 보통은 이벤트 정의할 때 on delete 클릭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한 이벤트 함수를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근데 간단한 기능들은 굳이 함수를 만드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바로 콜백 함수 이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자, 내비게이터 페이지 이동 함수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확인할게요. 여기서는 안 만들었네요. 에디트에서 만들었죠. 그 에드에서 만들었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윈도우.로케이션으로 이동하는데 리액트는 use navigate를 써서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index.js에서 해당 훅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버튼이 그래서 이 use navigate를 사용하려면 함수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죠. 이 기능으로요. 자,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이 내비게이트 함수를 여기서 이제 직접 해주면 돼요. 내비게이트 한 다음에 프로페서 밑에 에디트 그리고 어떤 항목을 수정해 주세요라는 정보를 같이 보내줘야 되니까 일련 번호 같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 버튼 누르면 주소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맞는 라우팅을 또 걸어줘야죠. 자, app.js 열어서요.
프로페서 에디트라고 페이지 열고요. 좀 전에 추가한 edit.js를 가져옵니다. 프로페서 밑에 edit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라 라고 걸어주면 되는데, 지금 주소 보면은 뒤에 교수 번호가 같이 있잖아요. 이 번호 값에 따라서 어떤 항목을 처리할지를 보여준다고요. 가령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웹툰만 나와.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블로그가 있는데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다른 글을 또 찍어 볼게요. 다른 글이 안 나오려나요? 네. 이제 페이지가 넘어왔어요. 또 볼게요. 이렇게. 앞에 주소는 같은데 뒤에 붙어 있는 이 일련 번호가 게시글에 대한 고유 번호예요. 이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숫자 값은 게시글을 뜻하는 변수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폴더나 파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데 리액트 라우팅에서 이 뒤에 있는 변수가 교수의 일련 번호를 뜻하는 그 숫자 내지는 특정 변수이다라는 걸 의미할 때는 여기에 있는 애는 id라는 이름의 변수다. 앞에 콜론을 찍어주면은 요 뒤에 오는 어떤 값을 id라는 이름의 변수로 인지를 해요. 요거 전에 우리가 2단원에선가 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수정 버튼 누르면 에디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요 9902번 데이터, 요 9902라는 숫자 값을 인지해서 여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edit.js에서 라우터 돔으로부터 use params.라고 하는 훅을 가져와요. 자, URL에 포함된 id 값을 식별을 해줘야죠. use params.라는 그 훅을 호출하면서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 id, 두 번째는 유저네임, 세 번째는 뭐 헬로다.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치면 use params.에서 출력되는 내용을 리턴 받아서 console.log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헬로 밑에 월드 주소를 제가 이렇게 인위로 적겠습니다. 브라우저에 적은 주소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app.js에서 정의한 훅은 요겁니다. 그럼 9902가 id고 헬로가 유저네임이고 월드가 헬로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엔터를 쳐보면. 그래서 요 URL 구조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제이슨으로 뽑아줘요. 그게 이 파람스예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이렇게 구조 분해하면 되는 거죠. 자, 라우팅 잠깐 바꿔놓은 거는 다시 날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할 때, 겟 방식으로 요청할 때요. 그냥 프로페에서까지만 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받아오는데, 뒤에다가 특정 항목의 일련 번호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백엔드는 그 항목 하나만 이렇게 개별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9902 값은 이 ID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페이지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가져온 이 ID 값을 백엔드한테 줘갖고 이런 내용을 받아와야 돼요. 자, AJAX 처리를 위해서 기능을 참조하고요. 수정할 대상을 백엔드로부터 가져옵니다. 이거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짠 하고 가져오면 되니까 자동 실행으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만 화면에 일단 출력을 해보죠. 그래도 기본적인 구성은 해줘야죠. 스피너 가져와서 로딩 시에는 스피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다면 아까 에러 출력하는 거는 코드 동일하니까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에러가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수정 페이지를 누르면은 수정할 대상의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HTML 폼 만들어서 폼에다가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폼을 뿌려줘야죠. 대체로 수정 폼은 작성 페이지랑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 폼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할게요. 여기선 리턴이 안 들어가서 참. 작성 폼을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할게요. 자, 이벤트는 아직은 안 넣고요. 소속 학과 번호를 출력하는 거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디폴트 밸류 속성에다가 data.name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기본 출력값으로 다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포지션. 그 다음에 급여도 디폴트 밸류로 다 걸어주시면 돼요. 입사일. 근데 입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백엔드에 저장되어 있는 게 국제 표준시 포맷이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js로 포맷을 좀 이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당. 마지막으로 소속국가 번호.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 소속국가 번호를 백엔드한테 받아왔었죠? 작성 페이지 할 때 보면은 소속국가 번호를 이렇게 해서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해서 받아왔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받아줘야죠. 수정할 대상을 백엔드한테서 가져오는데 일단은 학과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걸어줘야 돼요. 변수 이름이 겹치네요. 둘 중에 하나는 바꿔줘야겠네요. 수정 대상을 바꿀게요. edit 데이터 edit loading edit error 얘는 패치. 자, 로딩 같은 경우는 요 로딩 혹은 에디트 로딩 둘 중에 하나가 true일 때는 로딩 바를 보여라. 에러 메시지도 그냥 에러와 에디트 에러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학과 정보를 위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수정할 데이터가 있다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출력되는 거 모두 에디트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요. 학과 정보를 이제 백엔드한테 받아왔으니까 아까 드롭다운으로 출력해놓은 코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여기서도 데이터도 있고 에디트 데이터도 있다면 위에서 조건을 걸었으니까 데이터 좀 넷만 가도 되겠네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봐줘야 되는 게요. 일단, 날짜 처리 데이터가 폼 태그는 2024년 03월 30일 이런 식의 문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데이터는 저번 주에 봤었던 대로 국제 표준식 포맷이에요. 뒤에 시분초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day.js를 써서 이 형식을 뒤에 거 날려버리고 이런 패턴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정할 내용을 edit data라는 이름으로 받아오고 여기 소속값과 번호를 그냥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이게 둘 다 비동기로 실행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백엔드한테 받아올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게 출력되려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존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에디트 데이터만 있는 상태에서 얘를 뿌리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데이터만 있는 상태에서 얘를 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소속값과 번호가 딱 맞춰져야 되는데 새로 고침하면은 못 맞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강제로 세팅하도록 이제 좀 만져줘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데이터 값을 보정하는 거는 이제 다음 교시에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은 변경된 것들 제가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자, index.js 새롭게 올렸고요. edit.js 올렸고요. 자, app.js도 다시 한번 올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index.js에서 여기 이 부분 요 수정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는 거 요거는 지금 누락돼 있거든요. 요것만 제가 화면에다 열어놓을 테니까 요것만 직접 보고 진행을 해주세요. 수정 버튼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저 수정 버튼을 처리하기 위해서 훅 가져오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위아래가 같은 파일이에요. index.js인데 여기서 이 페이지 강제 이동 처리하기 위한 기능 참조해오고 use navigate 써서 navigate 함수 생성해주고 수정 버튼에서 눌렀을 때 수정할 페이지로 이동해주고 요거 3개는 지금 스크린샷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3개만 화면 보고 작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스크린샷 참고하시면 됩니다. 5시 20분쯤에 뵐게요. 자, 일단 아까 드롭다운 부분부터 볼게요. 여기는 그 변수가 좀 제가 헷갈렸었던 건데요. 여기 출력되는 거는 지금 학번 목록.
그래서 이제 백엔드한테 받아서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해 주는 거는 교수의 학과번호. 이걸 출력해 주는 거예요. 백엔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교수의 학과번호 이름은 여기 보시다시피 deptno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ditData.deptno로 걸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학과 목록의 번호는 id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에 대해서 id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변수 이름이 제가 아까 좀 헷갈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하는 부분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index.js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우리가 그때 날짜 처리를 하기 위해서 day.js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day.js 사용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day.js한테 날짜 값을 주고서 형식을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걸 똑같이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edit.js에서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import day.js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입사일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걸 그냥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edit 데이터에 있는 입사일을 day.js한테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이 day.js를 통해서 형식을 input 태그 형식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 좀 열게요. 그래서 이제 수정으로 들어갔을 때 입사일도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수정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도 9901번 데이터를 수정할 거다라고 이 9901도 같이 포함시켜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대체로 이런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폼에 같이 전송을 할 때 히든 필드로 같이 넣어줍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서 input type 일단 텍스트로 넣을게요. name은 id, default value는 edit data.id 라고 하면은 폼 태그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일련 번호가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노출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input type hidden으로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폼 안에 보면은 인풋 태그로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on 서브밋 이벤트 걸고요. 자, on edit 서브밋 이벤트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수정 내용 전송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를 걸게요. use 콜백 걸고요. 자, 일단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그 수정할 데이터 준비해놨
개방식으로 수정할 내용 받아오는 거, 요거를 재사용할 거예요. 자,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폼 객체를 또 받아오고요. 폼 객체에 포함된 입력 양식들로부터 입력값 다 가져올게요. 아이디 값, 이름, 아이디, 직급, 급여, 그 다음에 입사일, 수당, 그 다음에 소속학과 번호 다 가져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를 일단 찍어볼게요. 유즈 콜백 훅이 지금 참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유즈 콜백 가져오고요. 자,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입력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래서 딱 누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입력값도 이렇게 쭉 확인이 됐어요. 이제 이걸 묶어서 백엔드한테 보낼 건데 지금 요 패치 푸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갯방식으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재사용을 할 거예요. 자, 입력 수정 삭제는 async await 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정 요청을 보낸 다음에 목록으로 가져야 돼요. async await 걸고요. async 비동기 함수 걸고 여기서 패치 풋 함수로 호출하는데 메소드를 풋으로 재정의를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설정한 이 주소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풋 방식으로 전송 방식만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디 값은 안 보내도 되겠네요. 주소 안에 아이디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쭉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에러 쪽에서 이제 에러 처리만 해주면 돼요. 에러 처리는 지금 뭐 크게 힘들게 안 하고 알럼 메시지 뿌리는 걸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재사용해 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야죠. 근데 이 내비게이터를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유즈 내비게이터를 가져왔었어야 돼요. 유즈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가져오고 페이지 이동 함수를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위에 쪽에서 유즈 내비게이터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김도훈 2, 뭐 아이디 2 하고 교수는 부교수, 급여는 700, 입사일은 6월 30일, 수당은 50, 석학과는 뭐 멀티미디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목록으로 가겠죠? 그럼 김도훈 2라고 이렇게 수정된 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파일이에요. 자,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AJAX를 쓰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을 지금 보신 거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 좀 다른 샘플들도 몇 개 좀 더 해보신 다음에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유지 엑시오스 같은 경우도 진짜
제 기준으로만 보면은 되게 만만치 않게 많이 쓰거든요. 거의 리덕스하고 얘하고 비중이 한 6대 4 정도로 얘가 한 40% 정도 쓰여요. 제가 실제 코딩할 때는. 근데 이제 진도 기간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더 뭔가 연습할 시간이 좀 할애를 못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백엔드 데이터 보면은 저번에 또 이 말씀 드렸었는데, 백엔드 데이터 보면은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프로페서도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지금 프로페서가 여기 있고, 프로페서 끝나면 그 밑에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데이터도 있어요. 요거를 사용해서 똑같은 규격의 페이지를 좀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뉴스는 너무 길고, 타이틀도 너무 길고,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요 그레이드, 이거 성적표 데이터. 그러니까 요걸 사용해서 똑같은 규격을 한번 성적 입력 페이지다 라고 가정하고 만들어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 이제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이제 리덕스 들어갑니다. 리액트의 거의 끝판왕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어려워요, 내일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내일 하루에도 다 안 끝날 거라서, 아마 내일이랑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가급적이면은 꼭 잘 챙겨서 습득하시면 좋겠어요. 거의 실무 들어가면 거의 리액트만 그 리덕스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녹화 여기서 끄겠습니다.